자, 고졸 검정고시 에듀윌 교재로 이번에는 함수 파트 개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함수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함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주로 나오는 두 문제 어떤 데서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두 집합 x, y에 대해서 서로 원소끼리 짝지어 주는 건데, 우리 수학에서 짝을 짓는 것을 대응시킨다고 합니다. 대응. 그래서 x라는 집합의 원소가 있고요. 여기 x, 여기 x가 있죠. x에서 y라는 집합의 원소로 하나씩 짝을 지어주는 그런 것을 대응이라고 할 때, 그 대응 중에 좀 특별한 규칙을 만족해주는 그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대응 중에 x에서 y로의 대응 중에 조금 특별한 그런 규칙을 만족하는 것, 그리고 그 함수 그 규칙을 만족할 때 표현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f라는 것은 주로 함수의 어떤 이름을 쓸 때 f를 선택해서 쓰고 있고요. x에서 y라고 해서 화살표를 써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화살표, 그때 뭐 f를 여기다 써도 좋고 여기다 써도 좋은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x에서 y로 대응시키는 함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x에서 y로 대응시키는 거니까 뭐 그냥 그런갑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있다가 나오는 y에서 x로 대응시키는 함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기본은 x에서 y로 대응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제가 함수는 대응 중에 특별한 규칙을 만족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규칙을 만족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이 x의 원소들이 모두 대응에 참가해야 됩니다. 얘처럼 대응에 참가하지 않는 x의 원소가 있으면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탈락이죠. 첫 번째, 그래서 x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가한다. 근데 참가했는데 y의 원소 중에 오직 하나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대응에 참가했는데 a에도 대응하고 c에도 대응한다. 이러면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공부하세요 보시면 x의 원소 중에 대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고, 두 번째, x의 한 개의 원소에 y의 원소가 두 개 이상 대응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를 구분하시면 되고, 그래프에서의 판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원 모양으로, 꼭 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되어 있을 때, 자, 여기가 x고 여기 y죠. x축 위에서 a라는 점을 하나 골랐는데, 그때 대응되는 점이 두 개가 있죠. x가 a일 때 대응되는 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x가 a일 때 y의 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x의 원소에 대해서 y가 두 개 대응됐네. 이건 함수가 아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단어들을 좀 알아봅시다. 정의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역은 x라는 집합 자체,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느 바탕에서 집을 지었냐, 바탕이 되는 겁니다. 함수를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냐, 어디에서 정의했냐, 여기서 정의했어. 나 여기에서 대응시킬래. 바로 요거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반대로 y를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되는 그 집합, 요거는 공역. 공역 중에는 남아도는 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처럼 1은 A에 대응하고 2는 B에 대응하고 3은 C에 대응했는데 D는 대응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함수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때 대응받은 함수 값들의 집합, 요것을 치역, 치라는 것은 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함수 값들의 모임, 그런 집합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함수 값 전체의 집합.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함수 값이라는 게 있죠. f라는 함수에 1을 넣으면 얼마니? x가 1인 순간에 함수 값, 그것을 f1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문제로 잘 출제되진 않지만 기본적이고 쉬운 개념이니까 다뤄보겠습니다. f라는 함수,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 당연히 다른 식이니까 다른 함수일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의 함수 f와 g가 있을 때 x를 넣으면 x가 나오는 집합 f는 어떻게 됩니까? x에서 y로 대응시킬 때 마이너스 1에서 0, 1,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1, 0, 1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대응되는 것이 f라는 함수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대응하는데 마이너스 1, 0, 1은 어차피 똑같고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0, 세제곱하면 1. 그래서 대응되는 것이 똑같죠. f와 g는 서로 같은 함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체로 어떤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걸 아는 것이 뒤에 개념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어떤 것이냐? 일단 이 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1대1 함수보다 1대1 대응이 좀 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이 된다.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대1 함수 중에 특별한 조건을 갖추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1대1 함수는 뭐냐면 서로 다른 정의역 원소, 서로 다른 게 들어가면 다른 것에 대응해라.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서로 다른 게 들어가면 다른 거에 대응해. 자판기 버튼 1번, 2번, 3번 버튼의 숫자가 다르면 다른 음료수가 나와야 돼.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서로 다른 게 들어갔는데 같은 게 나와. 이건 1대1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 1대1 함수 중에서라고 했죠? 그래서 방금 그 원칙 하에 그 원칙 플러스 여기 공역에서 함수 값들의 모임, 치역 둘이 일치하는 것,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것. 그걸 쉽게 말하면 뭡니까? 공역에는 대응받지 않는 남아도는 원소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겠죠. 하나에 하나씩 대응했는데 남아도는 게 없어야 되니까요. 여기가 3개면 여기 3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는 건너뛰어도 좋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x를 넣으면 x가 나와.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1을 넣으면 1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온다. 뭐 이런 함수는 도대체 왜 있냐 궁금하시겠죠.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자, 상수함수는 어떤 것을 넣든지 일정한 값만 나옵니다. 1을 넣어도 4, 2를 넣어도 4, 3을 넣어도 4. 상수, 어떤 값에 하나에만 꽂히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상 이것을 하기 위해 달려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성함수입니다.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이고 함수 g는 y에서 z로의 함수라고 합시다. 이 두 함수가 원래는 따로따로 살고 있었는데 두 함수를 합성시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는데 y에서 g로의 함수 g가 있으면 이 둘을 이렇게 마치 더하기, 함수 더하기, 곱하기를 할까요? 어떤 연산을 하는 겁니다. 둘이 연결해서 f하고 g 하자 이렇게. 그렇게 연결하면 이번에는 x라는 출발점 여기에서 정의역에서 g라는 도착 공역으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하는 함수, 이 함수를 f와 g의 합성 함수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뭐 예시가 잘 나와 있네요. 한번 봅시다. x는 뭡니까? 작품들이죠. 모나리자, 뭐 별이 빛나는 밤, 비너스의 탄생, 해돋이 이런 작품이고 그 작품을 그린 작가들 y. 그럼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니까 이렇게 연결되겠죠? 별이 빛나는 밤은 고흐, 해돋이는 모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작가의 출신 국가, 다빈치는 이탈리아, 고흐는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을 때
그러면 하나하나는 f와 g라는 함수인데 이 작품을 바로 국가에 연결하는 함수. 해돋이는 프랑스, 비너스의 탄생은 이탈리아 이렇게 대응시키겠다는 겁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네덜란드, 모나리자도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보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을 때 f 먼저 연산하고 그 다음에 g 할래 했을 때 쓸 때 어떻게 쓰느냐, g 동그라미 f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를 먼저 했는데 왜 먼저 한 걸 뒤에 썼느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자, 그걸 왼쪽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f는 x에서 y로의, g는 y에서 z로의 함수일 때 이 출발점을 x로 잡아서 x의 각원수 x에다가 도착점을 z로 잡아서 z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자, 요거는 일단 무시합니다. 함수를 f와 g의 합성 함수를 하고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낸다. 먼저 합성한 걸 f, 그 다음을 g라 쓴다. 출발점은 x, 도착점은 z.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걸 이렇게 썼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 이런 게 있었죠?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이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x의 원소 x를 넣으면 y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g 동그라미 f라는 합성 함수에다가 출발에 있는 원소 x를 넣어야겠죠. 근데 이 x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바로 f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먼저 합성하는 f를 여기 뒤에 썼습니다. 여기 먼저 탈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x를 f에 먼저 태웁니다. 태우면 fx가 되죠. 그 fx를 이번엔 g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f 함수와 g 함수를 합성한 그림입니다. g 동그라미 f에 마이너스 1은 얼마냐 물으면 마이너스 1을 f에 태워야 되죠. 마이너스 1을 f를 타면 2로 가죠. 그죠? f를 타면 마이너스 1은 2로 갑니다. 그 2를 g 함수에 넣으면 4로 가죠. 그래서 4가 된다는 겁니다. 0을 f 함수에 넣으면 1로 갑니다. 1을 g 함수에 넣으면 3이 되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합성 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다루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넘어갈 텐데, 다만 요거는 그냥 한번 설명하자면, 자,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일반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뀐 건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 이 가장 간단한 예시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양말보다 더 좀 화끈한 속옷을 입고 그 다음 위에 바지를 입는다. 이게 원래 일반적인 방법이죠. 속옷을 입고 바지를 입는데 반대로 바지 먼저 입고 속옷을 입으면 안 되겠죠. 곤란하죠. 이거는 이제 슈퍼맨이죠. FG와 GF 합성 순서가 바뀌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히 같아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꼭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제가 아까 함수 처음 시작할 때 x에서 y로 대응이 다 그러한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쓰느냐라고 했는데, 대응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면, 자, 1대1 대응 까먹으셨죠? 1대1 대응은 x에서 y로 대응할 때 서로 다른 원소가 서로 다른 원소에 대응해야 되며 공역의 원소 중에 남는 게 없는, 그래서 원소 개수가 똑같은 이런 대응하는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x에서 y로의 대응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y에서 x로의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1대1 대응이 아니라면 y에서 x로의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은 A에, 2는 B에, 3은 C에 대응했는데 그것은 함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D가 대응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면 역함수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역함수를 F에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써서 읽을 때는 F 인버스라고 읽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걸 보면 원래 함수의 역함수구나. 그래서 Y에서 X로의 함수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f의
3은 얼마입니까? f의 3은 2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역함수 2를 넣으면 3이 나온다. 역함수란 거는 이쪽이죠. 이쪽. F 인버스죠. 3을 넣으면 2가 나왔다는 것은 역함수는 2를 넣으면 3이 나온다는 겁니다. 원래 함수에 3 넣어서 2 나왔다. 원래 역함수는 2 넣으면 3 나온다. F에 3이 2면 그 말은 F의 인버스에는 2를 넣으면 3 나온다. 이게 똑같은 말이란 겁니다. F에 A를 넣었더니 B가 나왔어. 역함수에는 B를 넣으면 A가 나옵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F 인버스의 2는 얼마냐? 이거 묻는 거죠. 2를 넣으면 얼마냐? 2를 타고 3을 오면 되는 거고요. 2번. F4와 F 인버스 4는 F4는 6이죠. F 인버스 4는 2죠. 이걸 찾을 수 있겠죠. 자, 3번 중요합니다. F 인버스 A가 3이 되는 A는 얼마냐? F 인버스 A가 3이라는 것은 거꾸로 F의 3이 A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F3은 A다. F3은 A다. F3은 2다. 알겠시겠죠? 자, 요 아래에 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 인버스의 2는 얼마냐? 거꾸로 봐야 됩니다. 2를 넣으면 3이 나오죠. 자, 그럼 요거는 뭡니까? 역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상식적으로 뭘까요? 원래 함수가 같아지겠죠.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 원래 함수에 4 넣었기 때문에 6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얘는 2를 먼저 넣어야 되죠. 합성함수죠. 2를 F에 넣어라. 2를 F에 넣으면 4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4가 되고요. 그럼 4를 역함수에 넣어라. 4를 역함수에 넣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2를 넣었더니 2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F함수와 F 인버스 함수를 합성했다고 하는데 F함수와 F 인버스를 합성했다는 건 이런 겁니다. F함수는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다시 합성했습니다. F 인버스로. F함수 다음에 F 인버스를 이렇게 연산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함수입니다. 이런 걸 함수 바로 항등함수라고 했습니다. 아까. 넣은 걸 그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함수. 그래서 2를 넣으면 2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합성했다. 아까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F함수와 G함수의 합성은 G함수와 F함수의 합성과는 다르다. 속옷 입고 바지 입는 거랑 바지 입고 속옷 입는 건 다르다라고 했죠. 그런데 F와 F 인버스의 합성은 순서를 바꿔도 같습니다. 그죠? 이거를 먼저 했다가 이거 하는 거랑 이거 먼저 했다가 이거 하는 거랑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똑같습니다. 8 넣으면 8이 된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몇 개를 보고 정리해 봅시다. 25년도 1회 문제입니다. 16번 보시죠. F함수와 G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이것은 합성함수 문제입니다. 1을 F에 먼저 넣어라. 그래서 F1을 계산하면 2가 되죠. 그 다음 F1을 G에 넣어라. 즉 2를 G에 넣습니다. G2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 보시죠. 역함수 문제입니다. F 인버스의 4는 얼마냐? F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F 인버스는 이것입니다. 4를 넣으라는 것은 Y에서 4를 찾으면 가는 곳은 1이 되겠죠. 16번 문제 F함수와 G함수의 합성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값은 1을 먼저 F에 넣어라. 1을 F에 넣으면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B를 G함수에 넣는 거죠. B를 G함수에 넣으면 1이 나오네요. 따라서 정답은 1입니다. 17번 역함수 문제입니다. F 인버스에 5를 넣으면 얼마냐? 자, 이건 F함수죠. 여기에 5를 넣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수준에서는 오늘 배운 개념에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F 인버스 5가 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만 이 말과 같은 말은 F함수에 K를 넣으면 5가 돼. 이 말입니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역함수에 5를 넣으면 얼마니? 모르겠어. 왜? F함수니까. F 인버스가 아닙니다. F 인버스를 구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나는 개념을 전달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알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졸 시험 문제에서는 F 인버스 5가 K라고 두고 FK가 5라고 두면 됩니다. 그 다음 K를 여기 넣는 겁니다. 그러면 2K 플러스 1이 5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K는 2가 됩니다. 바로 궁금했던 건 K였죠. 2번이 정답입니다. 24년도 1회에서는 문제가 17번밖에 없네요.
자, 다음에 값을 구해라. 2를 f에 넣죠. 2를 f에 넣으면 c가 됩니다. c가 다시 G함수에 들어가면 5가 되죠. 요건 아까 했던 문제와 매우 유사하네요. 23년도 2의 문제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함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역함수에 c를 넣으면 얼마냐? 이것이 역함수죠. 따라서 c를 넣으면 1이 됩니다. 여러분 매우 쉬운 거 아시겠죠? 다만 그나마 까다로웠던 문제가 아까 그거였습니다. fa는 b라는 말과 역함수에 b를 넣으면 a가 된다. 요 개념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다른 거는 큰 문제 없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